안녕하세요. 2015-0877 2학년 임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꿈과 비전에 대한 30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목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목요일에 부득이하게 실습 시간에 과제가 망해버려서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해. 지금 현선의 집에 와서 하고 있는데 현선은 지금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PPT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았는데요. 저는 1996년 10월 10일 새벽에 서울 면목동에서, 중랑구 면목동에서 태어났고요. 이남 1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4세 때까지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고요. 5살 때에는 처음으로 유치원을 갔는데 울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집 밖에 나가보려고 하니까 성격이 소심해서 유치원 가기 싫어했었고요. 그리고 6살 때는 섬에 놀러 갔다가 바다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뒤로 물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문제 없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8살 때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면동초등학교라는 곳에 입학해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 때 저는 태권도를 좋아했습니다. 키는 항상 키번호는 2번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보다 작은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6년 내내 키번호 2번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저는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한 10살 때까지는 진짜 소심하게 지냈는데 친구들이 생기면서 조금 밝아진 뒤로는 항상 반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딱히 반장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구현이란 친구가 되게 반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더 인기가 많아서 제가 반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방송부에 가입을 했고 방송부장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네, 14살 때 동대부중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안타깝게도 남중에 재학을 하게 돼서 여자는 없었습니다. 남중이어서. 근데 남중만의 또 재미가 있었고 그때도 방송부에 가입을 해서 방송부 활동을 했었고 공부도 나름 꽤 잘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중이다 보니까 애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때부터 저도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이고 등교 시간 전에 하교하고 쉬는 시간 거의 매 시간을 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전환점이 한 2번 있었는데 중학교 끝날 때쯤에
전환점이 한번 왔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꿈이 있었고, 그 꿈 때문에 공고에 진학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그걸 반대를 해서 친구가 힘들어 하다가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제 인생에서 충격적인 일이었고, 그 뒤로 친구들한테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약간의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17살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뭐 중학교 때랑 별 다를 게 없는 게 동대부고에 갔기 때문에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가 건물이 붙어 있어서, 네,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늦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사춘기가 온 것도 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잠깐 너무 열심히 친구들이랑 놀아서 성적이 굉장히 급락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지듯이 떡락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성적을 회복시키느라 너무 빡셌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방송부를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방송부에 가입을 해서 방송 부장도 해보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게 추억으로 남아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를 알아보다가 한 대학교 몇 개를 별풍 쏘지 말라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알아보다가 신한대라는 학교를 알게 됐고, 치기공과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20살 때 신한대 치기공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1학년 때는 또 군대 갈 생각에, 군대는 핑계였고 사실 그냥 놀기 좋아해서 학교도 잘 안 다니고 학사 경고도 받아보고, 네,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러고 12월 달인가요? 12월에 입대 문자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21살 3월에 백이 보충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인생에 전환점이 2번 있었는데 그 2번째 전환점이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강원도 끝자락에 있는 고성 22사단에서 근무를 했고, GOP에서 시설관리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 입대 안 합니다. 네. 그러고 무사히 전역을 한 뒤로 지금까지는 대학교에 복학을 해서 학교에 열심히 적응하고 다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가족들도 좋았고
가정도 화목했고, 네, 인생에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자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고 추억도 많았던 것 같고요. 친구들 덕분에 친구들이 워낙 좀 또라이 같아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96년도에 태어나 23살이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중학교 때부터 축구와 야구를 좋아했고요. 참고로 축구는 해외 축구를 좋아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팬입니다. 요새 토트넘 성적이 좋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야구는 안타깝게도 하나 이글스라는 팀을 99년도에 4살 때부터 팬이었고요. 그나마 요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새 좋아하는 팀들이 성적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는 가족이랑 친구들인데요. 제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힘이 돼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치킨입니다. 치킨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잠깐 한 입원을 했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 3일 동안 삼시세끼를 치킨을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질려서 더 이상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치킨은 언제나 맛있고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색깔은 베이지 색깔입니다. 베이지 색깔을 보면은 조금 사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네, 밝지도 어둡지도 않고 딱 적당한 색깔인 것 같아서 베이지 색깔을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거는 음악이랑 로맨스 영화, 드라마 감상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음악은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발라드 음악 빼고는 거의 다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맨스 영화라기보다는 약간 감동적인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어바웃 타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로맨스물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영화인데요. 교수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요새는 잘 안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월화수목금토일 있는 드라마 다 챙겨서 볼 정도로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집이라고 써져 있는데 집이라기보다는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고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아서 집에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집에 있으면은 힐링도 되고 쉴 수도 있고 네, 자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잠만 자진 않고요. 네. 딴 것도 해요. 밥도 먹고 사람이 살려면은 밥도 먹고 해야죠. 네, 그래 하여튼 집을 좋아하고요. 조용히 알겠으니까 미안해, 조용히. 무계획 여행도 써놨는데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을 몇 군데 가보진 못했지만 여행을 좋아하는데 계획을 짠 여행보다는 즉흥적으로 갑자기 내일 여행 가고 싶다 할 때 여행을 가는 편입니다.
최근에 여행 갔다 온 곳은 일본이었고, 일본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보다 약간 발달돼 있고, 음식도 굉장히 잘 맞았고, 교통, 교통비 비싼 거 빼고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집을 좋아하는 거랑 여행이랑 좀 특징이 다른데, 둘 다 좋아합니다.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집 밖에 나가는 건 싫은데, 여행은 가면은 느끼는 게 많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제가 싫어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은 어, 복잡하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시끄러운 분위기에 사람 많은 곳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로 싫어하는 거는 물인데, 아까 설명했듯이 6살 때 바다에 빠졌던 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물을 싫어합니다. 그러고 흰 우유도 싫어합니다. 흰 우유는 아기 때 제가 우유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어, 그때부터 안 먹어 버릇하다 보니까 그 흰 우유에 되게 민감해져서 흰 우유를 좀 싫어합니다. 그리고 계란 노른자. 맞다. 제가 좋아하는 거에 지금 안 써놨는데 콜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콜라를 군대 가기 전에는 하루에 1.25리터짜리 사다가 놓고 하루 종일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갔을 때 그 코카콜라 광고판 굉장히 큰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사진 찍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저는 계란 노른자도 싫어하고요. 어, 발라드 음악은 들으면은 약간 우울하고 사람 기분이 처지는 것 같아서 발라드 음악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싫어하진 않는데 첫인상이 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로 표현하기가 뭐한데 딱 보면은 저랑 이 사람은 나랑 안 맞겠다 이런 사람들은 첫인상이 그렇게 박혀버리면은 잘 못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싫어하는 영화류로는 공포 영화랑 히어로물이 있습니다. 공포 영화는 보면은 너무 심장이 아플 정도로 떨려서 별로 안 좋아하고 히어로물은 그냥 별로 안 끌려서 싫어합니다. 그러고 또 싫어하는 게 가식적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가식적인 사람은 모두가 싫어할 것 같은데 특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싫어하는 게 너무 계획적인 여행을 싫어하는데요. 여행은 힐링도 하고 천천히 구경도 하려고 가는 건데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잡으면은 여유도 사라지고 여행 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계획적인 여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장점과 단점인데요. 저의 장점은 첫 번째는 긍정적인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성실한 게 장점인데요. 성실한 잠이 많긴 한데 알바 다닐 때 느낀 건데 주변에서 성실하다고 말을 많이 해주셔서 어, 성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성실한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성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끈기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게 군대에서 제가 생각보다 포기하는 걸 싫어하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깨닫게 돼서 저의 장점은 세 번째는 끈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손재주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가족력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공장을 하셔서 할아버지는 그 양복점을 하셨고 아버지는 가방 공장을 하셔서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데 약간 유전의 영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저는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낯을 가리고 하긴 하는데 사람이랑 친해지면은 좀 깊게 친해지는 편이고 정을 많이 주는 편이어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장점은 어른들에게 예의가 바릅니다. 인정해주세요. 장점 좀. 예의가 바르고 어디 가서 예의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른들한테 예의가 바르지 못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욕먹게 한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고 일곱 번째는 저는 지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이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제가 이건 꼭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절대 그때는 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게 승부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평화를 추구하고 갈등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서 싸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장점이랑 좀 말이 안 맞는 점이 있긴 한데 인간관계에서 싸움은 불필요한 거고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단점은 첫 번째가 낯을 좀 많이 가립니다.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낯을 안 가렸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낯을 가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여자한테 낯을 많이 가립니다. 군대에서 남자들이랑만 있다 보니까 여자 대하는 게 좀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연락을 잘 안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핸드폰이 없었는데 중간에 있었던 적이 있지만 핸드폰 없이 지내오다 보니까 연락이라는 개념이 제 머릿속에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잘 안 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연락도 잘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의 열의 아홉은 끝까지 싫어해서 이게 단점인데요. 고치고 싶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네 번째는 제가 계획적이지 못합니다. 뭔가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를 싫어하기도 하는데 이게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점은 친구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점인데 약간 술버릇이 있습니다. 술버릇이 있는데 이게 술버릇이 술 먹을 때마다 달라져서 많이 고치긴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점은 사소한 약속을
잘 안 지키는데요. 중요한 약속들은 절대 늦거나 잊어버리지 않는데, 약간 작은 약속들, 친구들이 잠깐 얼굴 보자 이거,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사소한 약속을 좀 안 지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점은 제가 잠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역하고 나서 좀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 전역하기 전에는 술 먹고 나면은 막 이틀 내리자고 그런 적도 많고, 하루에 기본 10시간 정도는 잤던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는 한 적으면 하루에 5시간 자고 많으면 8시간? 8시간 자면 그냥 눈이 떠져서 요새는 잠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여덟 번째 단점은 집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는데, 집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해서 잘 안 나가는데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제 주변 사람들, 제 인간관계인데요. 인간관계가 넓지 못해서 왼쪽에 보이는 거는 먼저 저희 가족 관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총 5명이 있는데, 아버지, 네, 임춘배 씨, 아버지가 있고요. 우리 요리 잘하는 어머니 성함은 김미자옥자입니다. 또 누나도 있고요. 동생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가족 분위기는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덕선인의 가족들이 저희 가족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화목하고 시끄럽고 자주 싸우지만 또 금방 풀리고, 시끌벅적한데 화목한 가정이어서 제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제 친구들인데요. 하나같이 못생겼네요. 제일 위에 있는 2명은 동네 친구들입니다. 현석이라는 친구는 한 4살 때 같은 골목에서 살아서 4살 때부터 친구였고요. 부연이라는 친구는 부연이라는 친구랑 대원이라는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부연이란 친구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부연이란 친구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첫인상이 안 좋았고, 쟤는 나랑 절대 안 맞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미운정이 쌓여서 제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이라는 친구는 강원도에서 온 친구인데, 강원도에서 온 것답게 굉장히 순박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준혁이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저희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저랑 같이 친한데 치기공과에 오게 된 친구입니다. 준혁이, 정수, 창우, 민석이는 고등학교 때 친해지게 된 친구입니다. 그리고 창우라는 친구는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누군지도 몰랐고 어쩌다 보니까 친해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잘 안 하고 열심히 놀려 다녔는데, 사진에 답 없는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다녀서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랑 놀 때가.
어, 윗줄에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구현이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대원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현석이고,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친구가 지금 안타깝게도 3월에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정수입니다. 군대에 간 친구고, 밑에 줄에 왼쪽 끝에 있는 친구가 준혁인데, 아마 2학기 때 복학하면은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민석이고, 그 옆에 친구는 창우라는 친구입니다. 사랑의 창우야. 네, 그러면 이제 제 과거의 저희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꿈에 대해서 프레지를 제작할 때 중학교 때까지는 꿈이 정확하게 기억이 났는데 진짜 어렸을 때 꿈은 기억이 안 나서 초등학교 때까지 썼던 일기를 다시 봤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일기에서 꿈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6살 때였는데 6살 때 꿈이 아빠가 되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잘 보이나요? 6살 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네, 그냥 8살 때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써져 있는데, 7살 때 2002 월드컵을 했어서 그 감동이 남아 있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살 때는 꿈이 굉장히 컸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는데, 아마도 대통령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가장 센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살 때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고요. 남들이 보통 의사랑 대통령, 축구선수 이런 거는 남자애들은 다 한 번씩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의사가 좋다고 하니까 잠깐 꿈을 가졌었고요. 11살 때는 태권도 선수를 하고 싶었는데요. 11살 때부터 제가 뭘 하고 싶어서 꿈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7살 때부터 13살까지 태권도장을 다녔었는데 11살 때 처음으로 구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서 또 부대표로 나가서 서울시 대회 나가서 또 1등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훈련할 때는 되게 힘든데 금메달 대회 나가서 금메달 목에 걸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쭉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 하다가 12살 때,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서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제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과제예요. 그만들 좀 하세요. 그리고 12살 때는, 친구가 방송부에 같이 한번 지원해보자고 해서 방송부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방송부 당단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되셨는데, 잠깐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녹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때, 네, 12살 때부터 17살 때까지는 방송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했고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가졌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살 때, 어떤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를 보고 처음으로 TV 보다가 운 적이 있는데 감동을 받아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만드나 해서 알아봤다가 PD라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즐겨보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웃음도 줄 수 있고 감동도 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방송 PD라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고2 때
제가 사춘기가 오면서 잠깐 꿈이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갑자기 그냥 방송부 활동도 재미없고 해서 이유 없이 파랑도 하고 좀 철이 없었는데 아직도 없지만 네. 그 뒤로는 16살, 18, 9살 때는 꿈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 꿈인데요. 현재 저희 꿈은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치기공사가 되고 싶습니다. 손재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장점을 한번 살려서 기술 좋은 치기공사가 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목표를 100으로 잡으면은 100까지 가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면 못해도 90까지는 오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크게 잡아봤습니다. 그러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항상 존경하고 동경하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해주는 말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일 잘하는 게으른 사람보다 매사에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해서 네,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도 꿈입니다. 꿈을 가지게 된 이유는 군대에 있을 때 남는 게 시간이어서 진지하게 장래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내린 결론이 지금의 나의 환경과 상황에 꿈을 갖기 위해서 한번 몰입을 해보자 해서 1학년 때 군대 가서 제일 후회됐던 게 1학년 때 학교를 잘 안 갔던 거였는데 군대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1학년 때까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저희 거랑 적성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흥미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대하고 학교를 열심히 한번 다녀보자 해서 요새 학교에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고 모르는 게 지금 많아서 힘들긴 하는데 과제를 또 왁스업이랑 종이치랑 이런 과제들을 하다 보니까 흥미도 좀 생겼고 흥미가 생기니까 치기공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제 꿈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이 지금 흐름대로 가면은 초고령화 사회까지 간다고 해서 제 꿈이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늙은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 대부분 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안 좋긴 하지만 하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사람의 치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늙으면 어쩔 수 없이 치아가 재생하는 신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있으면 수요가 계속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기공일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기계가 발전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이세돌 님께서 알파고랑 대국을 했을 때도 이긴 적이 있는 걸 보니까 기계가 결국에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꿈을
위해서 노력할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학교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가져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핫한 해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오탄이라고, 이도류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정말 대단한 점이 어렸을 때부터 인생 계획을 짜놓고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서 지금 그 선수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최고의 리그라는 메이저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회가 안 남을 정도로 노력해보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회를 하는 거는, 후회가 남으면은 미련이 남기 때문에 후회를 못할 정도로 노력하는 게, 네, 이게 제일 힘든 점이기도 하고요. 네,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생각을 허황되긴 하지만 가져봤는데, 1학년 때 성적이 되게 안 좋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2점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장학금도 못 받을 정도의 성적인데, 일단 이번 학기의 목표는 2.8학점 이상 받아서 국가 장학금을 받는 것이고, 2학년 때는 3.3학점 이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려서 나중에 종합 성적이 3.5 이상인 상태로 학교를 졸업하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은 저는 기공소에 취업을 해서 꿈을 위해서 첫걸음이라고, 제 꿈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공소에 가서 선배님들한테 기술도 배우고 세미나도 다니고 공부도 계속 이어나가서 나중에 기공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36살 때쯤에는 기공소에서 독립을 해서 제 기공소를 차리고 싶고요. 40세 때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죄송합니다. 트름이. 제일 유명한 기공소장이 되고 싶고, 한 50살 때쯤에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기공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못해도 70살 때까지는 일하고 싶고, 제가 할 수 있을 만큼은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싶습니다. 나름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봤지만 아직 기공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떤 기공사가 좋은 기공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 PPT의 결론은 현실에 충실을 하자는 거고요.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15-0877 임종화의 꿈과 비전 30분 스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